1990년대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한 수입이 개방되면서 일본 문화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였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만화 슬램덩크 원작의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현재 우리나라 박스오피스에서 누적 관객 445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일본은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것을 두고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최대 기업협회인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일본의 기업인들은 그들 정부에게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대한 홍보 정책을 강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쿨제팬이라는 전략을 다시 준비해달라는 것인데, 그 중에서는 이 슬램덩크의 실사판 영화에 대한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슬램덩크의 실사판이 나온다면 어린 시절 저도 이 만화의 팬이었던 입장에서 원작마저 싫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본의 이런 쿨제팬 재부흥이라는 기대감, 이것은 사실 희망이라기보다는 위기감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기감인데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이 바로 그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음악 영상 저작권 대일본 무역 수지가 최초로 2억 달러 흑자를 돌파한 것인데요. 일본 문화 수입 개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 미쳤던 영향, 하지만 이제는 일본에서 한국에 막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일본 넷플릭스의 오늘 기준 탑10 목록을 보면 무려 6개의 한국 드라마들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업체 대부분이 매월 1개 이상의 한국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본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배할 한국의 콘텐츠들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 오리콘 뉴스를 통해 일본 사람들의 한국 문화 동경이 한국어 배우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체감할 수 있기도 한데요. 또 다른 매체 수미카이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현재 전 연령층의 사람들이 K-팝 댄스를 배우고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초중학생부터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함께 K-팝 댄스를 배우고 있고, 4살 아이부터 부모님 동반 교실도 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K-팝 댄스 학원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인데요. 요미우리에 따르면 이런 엄청난 한류 붐은 과거의 한류 붐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기사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와 음식 문화는 한일 관계가 식어가는 시기에도 여전히 일본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였다는 것인데요. 과거 2003년 겨울 연가를 계기로 한류 열풍이 시작되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카라 등이 인기를 얻었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그 트렌드가 일시적으로 쇠퇴했지만, 최근 트와이스 등을 시작으로 다시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고, 비슷한 시기에 방탄소년단을 비롯 다양한 밴드들이 팬층을 넓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2018년부터 한국 드라마들과 한국 예능, 한국 소설 등이 합세하여 매력이 한층 더 넓어진 제4차 한류붐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일본의 한국 대중문화 전문가 구로다 후쿠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와 패션 등의 높은 품질 때문에 끌린다. 한국에서 온 것인지도 모른 채 그런 것들을 보고 교류하고 있다. 이것이 단기적인 호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일본에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한류는 예전처럼 단기적 유행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일본 경제인 단체들은 물론 일본의 각계각층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세계 최고의 투자자 중 한 명인 짐 로저스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은 지금처럼 계속하다가는 위험해질 것이며 한국처럼 하지 않으면 더욱 문화적으로 고립될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의 경제 매체 토요 게이자이를 통해 칼럼을 연재해온 그는 일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몰락한다. 일본은 영국처럼 몰락한다. 다음 대폭락에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 라는 등의 일본 폭망 예고 시리즈로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뉘앙스로 위기의 시대야말로 또 다른 기회라면서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엔저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그는 일본의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비교했는데요. 그는 먼저 지금은 고도의 경제성장 시대가 아닌
2023년이며 일본은 로봇이나 농업기구의 생산을 자랑해왔지만 이제 이런 것은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등도 생산해내고 있고 그 제품들은 일본 제품과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품질일지도 모르며 이러한 나라들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일본은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일본의 특기인 대중문화를 한국과 비교한 것인데요. 그는 일본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비즈니스는 성공해왔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K-팝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콘텐츠들의 인기가 더 높고 일본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다면서 한국이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이 될 것이란 사실을 20년 전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육성과 해외 진출 노력으로 오늘의 지위를 쌓아 올렸다는 그는 자신 역시도 K-팝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있을 정도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콘텐츠 비즈니스에서는 언어적 요소도 매우 중요한데 일본의 콘텐츠는 오직 일본어로만 대응하고 있는 반면 K-팝은 영어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어서 세계적인 붐을 일으켰다면서 한국은 국내 시장이 아닌 세계를 의식하는 방향성을 잡고 아티스트들이 미국의 쇼비즈니스에서 승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인터뷰와 연설까지 해내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아티스트들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많기에 시장도 커서 오직 국내에서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그는 업종과 상관없이 일본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것만 의식하는 만큼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이 갈라파고스화되었고 그러니 이 길을 일본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따라갈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일본이 지금처럼 계속 일본어만 사용하고 다른 언어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면 더욱 뒤처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아시아를 지배하던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경쟁력이 우리에 비해 얼마나 뒤처져 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일본 매체 엔랩은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 드라마가 일본에서 리메이크 됐다면서 일본의 한류 팬들에게 다음 리메이크가 되었으면 하는 한국 드라마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 탑3를 선정하여 전하고 있었는데요. 공동 2위에 오른 두 작품 중 하나는 바로 드라마 도깨비였으며 또 하나의 작품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었다는 기사는 1위에 오른 작품은 바로 김비서가 왜 그럴까 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수준 차이와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댓글 한번 보시죠. 농담하지 마라. 아무리 양보해도 도깨비와 김비서 리메이크는 무리다. 자니스 멤버나 캐스팅하는 일본에서는 배역 소화도 어렵고 예산도 부족할 것인데 도깨비의 세계관을 보여줄 수도 없고 김비서와 같은 세밀한 드라마는 지금 일본에서는 무리다. 리메이크는 필요 없다. 한국 드라마는 그 자체로 즐기고 있다. 한국 배우들의 레벨은 굉장히 높다. 아역의 연기조차 정말 좋다. 솔직히 일본 배우들은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성형이네 어쩌네 해도 별로 신경도 쓰이지 않는다. 어찌되었든 한국 드라마는 재미있다. 일본 드라마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어버릴 정도다. 모든 부분에서 레벨이 더 높다고 느껴진다.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는 절대 그만두길 바란다. 한국 드라마는 큰 키에 최고의 비주얼 남배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본 배우들은 절대적으로 드라마 전부를 부숴버린다. 리메이크 해봤자 시청률도 안 나올 것이다. 한국에서는 16화 이상의 1회당 60분 분량이 넘기도 하는데 일본이라면 11에서 15회에 50분 분량으로 끝내려 하기 때문에 내용을 잘라내 재미가 없어진다. 게다가 일본은 작품의 도덕성을 너무 신경 쓰고 과격하거나 과도한 장면을 연출할 수 없어 자극적이지도 않다. 한국 드라마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탄탄한 소설이든 뭐든 간에 좋은 작품을 발굴해내라. 한국 드라마는 일본 드라마와 달리 알기 쉽고 분명하며 자극이 있다. 최근에는 배우들의 얼굴도 다 기억해낼 정도다. 리메이크 하지 마라. 일본과 한국은 예산과 연기력 자체도 다르고 최근 일본 드라마는 지루해서 보지도 않는다. 그런 일본이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 하지 마라. 이건 어른과 아이의 차이다.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것은 그만둬라. 좋은 배우들의 연기력, 연출과 로케이션 건물 내외의 아름다움, 엔터테인먼트에서는 한국이 훨씬 낫다.
세계에서 가장 일본이 싫다는 한국 국민들인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에 몰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이 싫다면서 한국 드라마는 본다. 불행히도 현재 일본 TV 드라마는 일부를 제외하면 시나리오 자체가 약하다. 상대적으로 한국 드라마는 능숙하다. 일본 리메이크라면 단 한 장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뿐인가?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격차를 벌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일본을 얼마나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일본은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국가가 아니기에 짐 로저스의 말처럼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져만 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